여기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단순히 운이나 미국의 지원 덕분이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IT 개발자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지훈입니다. 저는 한국 출신 IT 개발자인데요. 미국인 동료들은 대부분 저를 그냥 짐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발음하기 더 쉬워서죠. 저는 개의치 않아요. 적어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코드 줄들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타자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조용한 상태였죠. 저는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출근했어요. 전문적으로 보이는 걸 좋아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진지하게 대하는데 도움이 됐으니까요. 예전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자랄 때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과 강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한국이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고 믿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그저 타이밍이 좋았던 나라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옛 친구 김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그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항상 K-팝 그룹들이 상을 받거나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축하받는 소식을 보내곤 했죠. 저는 그녀의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한국에 대한 그녀의 끝없는 열정에 시간을 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짐, 내 사무실로 잠깐 올 수 있을까? 조나단 상사가 사무실 문간에서 불렀어요. 저는 작업을 저장하고 그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조나단은 친절한 미소를 가진 미국인이었지만 가끔 그가 진짜 저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어. 그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아시아 고객들을 위한 거야. 내가 딱 적합할 것 같아서. 갑자기 속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죠. 그들은 제 개발자로서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저를 팀에 원하고 있었어요. 왜 저인가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조나단은 불편해 보였어요. 너도 알잖아. 내 배경을 고려했을 때 내가 어떤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임무를 수락했어요. 달리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은 늘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 모든 아시아 국가에 대해 다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일본, 중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다 달랐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살펴봤어요. 고객들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 출신이었어요. 고국 사람들과 일하게 되어 신나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회사 구내식당에 혼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제 팀 개발자들이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주말 계획에 대해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들은 절대 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한다고 스스로 위안했어요. 식사하면서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한국인들이 전쟁 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야기하셨어요. 고난을 통한 인내를 의미하는 한국어 단어 한산, 정신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들이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우연히 빠르게 성장한 작은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이번에는 조나단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다음 주에 샌안토니오의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경제 포럼이 열린다고 했어요. 주연사는 한국 경제에 대해 글을 쓴 유명한 경제학자 데이비드 홀이었죠. 조나단은 제가 참석하길 원했어요. 필수 참석이라고 이메일에 적혀 있었어요. 정말 좋네요. 이제 한국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니. 그날 저녁 아파트로 운전해 돌아왔어요. 집은 깨끗하고 단순했으며 거의 장식이 없었어요. 한국 물건도 가족 사진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전 그게 좋았어요. 미국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한국인 남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일, 제 능력, 제 지성으로 알려지길 원했죠. 냉장고를 열고 남은 피자를 꺼냈어요. 식사하면서 TV를 켜고 미국 프로그램을 봤어요. 민지가 항상 추천하는데도 몇 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받기 전에 잠시 망설였죠. 지훈아, 어머니는 애정 어린 끝맺음으로 제 한국 이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엄마, 어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도 영어로 대답했어요. 밥은 잘 먹고 있니?
너 자신 잘 돌보고 있어? 어머니가 한국어로 물으셨어요. 네, 다 괜찮아요. 여전히 영어로 대답했어요.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가족 소식, 한국에 대해, 제가 뒤에 남겨둔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 바르게 들었지만 그녀가 설명하는 모든 것과 거리감을 느꼈어요. 전화를 끊었을 때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지만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다음날 아침 회사에서 컴퓨터를 열자 경제 포럼에 대한 알림이 보였어요. 데이비드 홀에 대해 온라인으로 찾아봤어요. 그는 자기 분야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세계 경제에 대한 여러 책을 썼더군요. 그의 최신 책에는 한국의 기적 경제 이론을 넘어서 라는 한국에 관한 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적이라며 혼자 비웃었어요. 경제학에 기적 같은 건 없어. 웹사이트를 닫았어요. 미국 경제학자가 제 나라에 대해 말해주는 걸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그가 뭘 알겠어요? 한국의 성공은 어떤 특별한 한국적 자질이 아니라 타이밍과 상황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늦게까지 일하며 혼자 있었죠. 금요일에 조나단이 제 책상에 들렀어요. 내일 포럼 준비는 다 됐지, 짐? 데이비드 홀이 최근 책에서 우리 회사를 특별히 언급했어. 우리가 거기서 대표로 참석하는 건 큰일이야. 가겠습니다. 관심 없음을 숨기며 그를 안심시켰어요. 토요일이 되자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트리니티 대학교로 운전해 갔어요. 도착했을 때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뒤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끝나면 빨리 나가기에 완벽한 위치였죠. 프로그램을 봤어요. 데이비드 홀은 세계 경제 세력과 아시아 호랑이들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어요. 아시아 근로 윤리에 대한 단순화된 설명과 고정관념이 담긴 한 시간을 준비했죠. 하지만 이 강의가 한국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불이 어두워졌어요. 회색 머리의 키 큰 남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데이비드 홀이 분명했죠. 그는 자신감 있게 연단에 서서 청중을 둘러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가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저를 두렵게 하는 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흥미가 생겨 똑바로 앉았어요. 미국 경제학자를 두렵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 나라는 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가 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 고향에 대해,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참이었어요. 제가 계속 도망쳐온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할 무언가를. 데이비드 홀이 연설을 계속하는 동안 저는 의자에 바짝 앉아 있었어요. 커다란 강당은 완전히 조용했죠. 모두가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를 두렵게 합니다. 데이비드 홀이 다시 말했어요. 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하지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미소 지었고 몇몇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가 무슨 의미인지 듣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단 한 세대 만에 이룬 것은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6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됐었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큰 화면에는 한국 전쟁 후의 한국을 보여주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이미지들은 부서진 건물들, 배고픈 아이들, 텅 빈 거리를 보여주고 있었죠. 역사책에서 이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이제 오늘날의 한국을 보십시오. 화면이 바뀌어 높은 건물들, 분주한 거리들, 밝은 불빛이 있는 현대,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 한국 자동차,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들이 나타났죠. 이런 변화는 가능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홀이 화면을 포인터로 두드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어떤 경제 이론도 한 나라가 단 한 세대 만에 극심한 빈곤에서 기술, 자동차, 조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 발전의 모든 규칙을 깨뜨리는 일이죠.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항상 한국이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성공은 그저 좋은 타이밍과 전쟁 후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요. 하지만 데이비드 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한편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고난에서 비롯된 깊은 정서적 강인함이죠. 이 정신은 그들이 역사를 통해 수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한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이 생각났어요. 전에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저 구식 개념일 뿐이었죠. 한국인들은 어려움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데이비드 홀이 목소리에 열정을 담아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아에 직면했을 때 혁신적인 농업 방법을 창조했죠. 침략에 직면했을 때 독특한 군사 전략을 개발했고요. 1997년 경제 붕괴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경제 위기 동안 가족의 금, 장신구를 기부하기 위해 긴 줄에 서 있는 한국인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결혼 반지를 주셨죠. 지금까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홀이 말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위기 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돌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죠. 그들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성공합니다. 제가 듣고 있는 동안 제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자라고 있었죠. 그게 자부심일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국인이라는 것이 특별할 게 없다고 몇 년 동안 스스로에게 말해왔으니까요. 강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크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홀은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데이비드 홀이 무대 근처에서 작은 그룹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어요. 특별히 계획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대화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앞으로 나섰죠. 홀 교수님, 제가 말했어요. 저는 넥스트라 시스템즈의 임지훈입니다. 그는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네. 당신의 회사는 AI 통합으로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죠. 제 새 책에서 언급했습니다. 그가 제 회사에 대해 알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질문이 있어요. 전쟁 후 미국의 도움이 한국 성공의 주요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본의 산업 모델을 복제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타이밍을 가졌어요. 그게 진짜 설명 아닌가요? 데이비드 홀이 생각에 잠겨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임씨. 많은 나라들이 전쟁 후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성공적인 산업 모델을 복제하려고 했죠. 많은 나라들이 같은 글로벌 시장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가 잠시 멈췄어요. 말해보세요. 당신은 한국 경제 역사를 직접 공부해 보셨나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은 창피한 일이었죠. 아니요,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가 말했지만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제 동료인 장서준 박사를 만나보세요. 그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한국인 인류학자입니다. 사실 그도 이 컨퍼런스에 와 있어요. 데이비드 홀이 전화기를 꺼내 빠르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준? 네, 끝났어요. 당신이 만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분 후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장 박사와 앉아 있었어요.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둥근 안경 뒤로 친절한 눈이 있었죠. 그는 키가 크거나 인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말할 때 저는 주의 깊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훈 씨, 그가 제 이름의 한국식 존칭을 사용하며 말했어요. 데이비드가 말하길 한국의 발전에 대해 질문이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저 홀 교수님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가지지 못한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 박사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떤 이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미국의 지원이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산업 모델을 복제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시아에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장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 많은 미국 원조를 받았다는 걸 아셨나요? 태국이 더 좋은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말레이시아가 더 많은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생각하면서 조용히 있었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장 박사가 말했어요. 한국 전쟁 후 남한은 너무 가난해서 국제 전문가들은 절대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이곳을 바스켓 케이스라고 불렀죠. 희망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라는 거의 천연자원이 없었고 교육 수준이 낮았으며 강력한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동차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전기를 사용해 본 적도 없었죠. 그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그들은 나라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장 박사는 한국 학생들이 집에 전기가 없어서 가로등 아래에서 공부했던 것, 한국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것, 한국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모든 돈을 절약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한국인들은 지켜봐라라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것이 현대 한국을 만든 정신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학교까지 10마일을 걸어 다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녀의 가족이 고기를 먹는 것을 오직 명절에만 먹는 특별한 대접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셨던 것도요.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저에게 아주 오래된 역사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장 박사는 그것들이 단 한 세대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제 조부모님은 일제강점기, 전쟁, 극심한 빈곤을 겪으셨어요. 제 부모님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자라셨고요. 그리고 저는 발전된 부유한 한국에서 자랐어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지훈 씨, 장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이룬 업적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 박사는 한국의 고대 역사, 일반 사람들이 읽기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유한 알파벳, 예술과 음악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한국인들이 수세기 동안의 침략을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이 모든 시간 동안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결국 한국인이라는 것에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요? 데이비드 홀의 말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저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지 운이나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강인함과 결단력, 비범한 국민성의 결과였죠. 만약 제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춘다면 저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강인함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죠. 한국의 경제 기적, 한국의 혁신, 한국 문화에 대한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읽어내려가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몇 년 동안 꽉 닫아두었던 문이 살짝, 아주 조금 열렸던 거죠. 손에 휴대폰을 쥔 채 잠이 들었어요. 한국의 이미지들이 제 꿈을 채우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잠에서 깼어요. 한국에 대해 너무 늦게까지 읽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죠. 월요일에 회사로 돌아와 저는 첫 태평양 연안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주변에는 연령의 팀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미국인이었죠. 저만 한국인이었어요. 조나단은 뒤에 있는 화면에 발표 자료를 띄우고 방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의 목표 시장은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가 될 것입니다. 그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각각 다른 도전 과제가 있죠. 저는 특히 그가 한국에 관해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실수가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는 한국과 일본의 비즈니스 관습을 혼동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중요한 측면에서 일본 소비자들과 다릅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회의에서 저는 거의 발언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매우 빠르게 퍼집니다. 제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얼리 어답터예요. 그들은 가장 새롭고 가장 진보된 제품을 즉시 원합니다. 조나단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용한 정보네요, 짐. 더 말해주세요.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 아는 것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 고향 나라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도 실제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조나단이 복도에서 저를 멈춰 세웠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짐. 당신이 한국 시장에 대해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네요. 그날 저녁, 저는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옛 친구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우리는 어렸을 때 친했지만 최근에는 그녀의 메시지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열정적이었고 그것이 저를 짜증나게 했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녀의 웃는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서울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는 밝았고
뒤에는 다채로운 한국 예술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지훈아, 내가 정말로 전화할 줄은 몰랐어. 오랜만이다. 그녀가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미안해.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주로 영어를 사용한 후에 모국어를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데이비드 홀의 강의를 듣고 장 박사를 만난 것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저를 한국을 다르게 보게 했는지 설명했죠. 그럼 이제 드디어 한국이 대단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놀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하며 한국 TV 프로그램과 음악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일을 돕고 있었어요. 정부는 문화가 공장만큼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K-드라마와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어. 대화 중에 민지는 제가 대학 시절 알던 하영에 대해 물었고 저는 그녀에게 연락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저는 하영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곧 샌안토니오에 있을 예정이라며 만나자고 했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어요. 우리 팀을 위해 상세한 보고서를 준비했죠. 처음으로 저는 제 한국인 배경을 업무에서 이점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케팅 이사인 브라이언은 제 참여에 짜증을 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국만을 위한 특별한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그가 한 회의에서 무시하듯 말했어요. 한국은 달라요. 제가 주장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극도로 까다로워요. 브라이언이 눈을 굴렸어요. 개인적인 편향 때문에 과장하고 있는 것 같군. 하지만 조나단은 제 입장을 지지했어요. 데이터가 그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정말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영을 만나기로 한 날이 왔어요. 저는 저녁 식사로 한국 레스토랑을 선택했어요. 하영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식사하면서 하영은 국제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그녀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있잖아요. 그녀가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대학에 다닐 때 저는 항상 당신이 왜 그렇게 한국인 정체성을 숨기려고 노력하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부끄러움의 음식을 내려다보았어요. 한국인이라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인이라는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우리의 역사, 문화, 관점. 이것들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어요. 다음 날 우리 프로젝트를 위한 큰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브라이언이 발표했을 때 그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제 모든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질문 시간에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이 전략은 우리가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그저 또 다른 시장이 아닙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신의 민족적 편향이 드러나고 있군요, 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것은 편향이 아닙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시장 정보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거의 다른 어느 곳보다 새로운 기술을 더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조나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브라이언, 그의 권고, 사항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전략을 수정해 봅시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을 때 저는 영어 대신 한국어로 말씀드렸어요. 엄마, 제가 어머니를 부르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달라 보이네.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전화를 끊기 전에 어머니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말씀을 하셨어요. 지훈아, 너는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 둘 다 될 수 있어. 그게 내 강점이란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저는 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이곳에는 한국의 흔적이 없었어요. 이제 그것을 바꿀 시간이었어요. 서랍을 열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제가 숨겨둔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은 1970년대 서울에 있던 그들의 작은 가게 앞에 서 계신 조부모님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일제강점기, 전쟁, 극심한 빈곤을 겪으셨어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진 속에서 꼿꼿하고 자랑스럽게 서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매일 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놓았어요.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었죠.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짐이 아니라 임지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죠. 6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래로 수천 개의 불빛이 보였어요.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는데도 서울은 별의 바다처럼 빛나고 있었죠. 가슴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느껴졌어요. 자부심이었어요.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인천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제 자신을 제대로 소개했어요. 예전에 짐이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저는 임지훈입니다 라고 말했죠. 직장 생활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사용했어요. 그들의 얼굴이 즉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기쁘고 안심한 표정이었죠. 이런 작은 존중의 행동이 방문 기간 내내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데이비드 홀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보았죠. 초고속 인터넷, 깨끗하고 빠른 버스와 기차,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일에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면서도 친구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정치부터 TV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에 대해 열정적인 대화를 나누었죠. 그들은 오래된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놀라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저는 양쪽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었어요. 미국인 동료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매너를 설명했죠. 또한 한국 파트너들이 미국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하도록 도왔어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인이자 미국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미팅이 끝난 후 한국 파트너 중 한 명이 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은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군요. 그가 말했어요. 그건 드물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프로젝트는 누구의 예상보다 더 잘 진행되었어요. 우리는 한국 고객들이 원하는 것에 맞게 제품을 변경했는데 제가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변화였죠. 단 몇 주 안에 우리의 가장 좋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샌안토니오로 돌아왔을 때 조나단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브라이언도 거기 있었는데 불편해 보였죠. 한국 출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가장 성공적인 진출이에요. 조나단이 말했어요. 당신이 밀어붙인 아이디어들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음에도 성공을 인정할 만큼 전문가였죠. 그날 저녁 장 박사, 민지, 그리고 하영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기 위해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제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제 여정에서 저를 도와준 세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로 물었어요. 드디어 알아챘어요? 저는 그녀의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도망쳐 왔어요. 그것이 저를 뒤처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항상 제 숨겨진 강점이었어요. 나중에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몇 년 동안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가족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것은 1970년대 서울의 작은 가게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조부모님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신들이 결코 갖지 못했던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제강점기, 전쟁, 그리고 빈곤을 겪으며 살아오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그들의 사진에 속삭였어요. 이제 이해해요. 제 여정은 완전한 원을 그렸어요. 저는 비즈니스 성공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것, 제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제 자신의 유산에 대해 한때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깊은 감사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임지훈이었어요. 짐이 아니라 더 이상은 아니었죠. 제가 발견한 당점은 단지 한국의 경제적 사실이나 문화적 성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역사와 제 피를 통해 흐르는 회복력이었어요. 어려운 시간을 마주하고 더 강해지는 능력이었죠.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 함께 일하는 것과 개인적 우수성의 완벽한 균형이었어요. 이 강점은 항상 제 안에 있었어요. 그저 제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도망치기를 멈출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임지훈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회의 정인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